강진과 쓰나미로 폐허가 된 인도네시아 팔루 주민들에게 조계종 공익재단 아름다운 동행의 지원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해산을 결의한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회가 지난 4년 반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다큐멘터리와 백서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불교계 항일운동을 조명하고 관련 사료를 집대성하는 불교사회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육법 공양에 기초한 간소한 불교식 차례상 차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재선거를 통해 정현 스님, 운산 스님을 중앙종회의원 후보에 선출했습니다. 동국대 차기 총장 선거의 최종 후보자가 윤성희, 이은기, 조희연 교수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강진 쓰나미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를 찾았습니다. 거센 해일에 모든 걸 잃은 팔루 주민들을 위해 십시일반 모은 지원금 2억 2천만 원을 전달했는데요. 폐허로 변한 인니 팔루에서 꽃핀 아름다운 동행의 온정이 주민들에겐 새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팔루 현지에서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2,000명. 현실 속 아비규환에 비견됐던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해안가 도시 팔루. 강진과 쓰나미로 쑥대밭이 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처참합니다. 지진 이후 액상화 현상으로 한순간 땅 아래로 가라앉은 팔루의 발라로아 마을은 희생자들을 품은 채 그대로 황량한 들판이 됐습니다. 이웃의 시신 위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주민들은 구호에 기대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So the emotional condition of the refugees here, they are getting better to the normal ones, and also dia bisa survive untuk kedepannya. and also they can survive for the future, for the livelihoods. 팔루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은 지난 26일부터 닷새간 인니를 방문했습니다. BBS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 등을 통해 불자들이 모은 성금과 전국의 사찰과 스님들이 보시한 20만 불, 우리 돈 2억 2,400만 원을 인니 정부 공식 구호단체 적십자에 전달했습니다. 지원금은 피해 주민들의 임시 거주지 200동을 건설하는 데 우선 사용될 계획입니다. 우리 동행의 이름과 우리 대한민국 불자들의 이름으로 그 건물들을 지어서 대개인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조금만 이런 성이지만 앞으로 생활하고 또 이 사람들이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아파하는 데에서 우리 스님들이 기도를 못 해주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더 아팠고. 합판을 이어붙인 6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다시금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금자리입니다. Ya, kita bersyukur kepada bapak-bapak yang sudah memberi bantuan kepada kami. Kami sangat senang mendapatkan. 인도네시아 적십자는 우리 불자들의 이름으로 만든 건물 200동을 포함해 모두 2,600동을 피해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We are moved by the kindness of the Korean people, especially the Korean Buddhists. And I will make it sure that the assistance, the donations will be used as best as we could to be able to help the victims to overcome, to be able to return to their normal life. 아름다운 동행은 지원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상자 만여 명, 팔루는 한순간에 폐허가 됐습니다. 팔루의 사람들은 소중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동행 등 난인 이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불자들의 온정은 팔루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팔루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인 고 김복동 할머니에 대한 전국민적 애도 속에 빈소를 찾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문희상 국회의장 등 정치인은 물론 사회 각계 인사들과 일반 시민들이 잇따라 빈소를 찾고 있습니다. 어제는 입관 절차가 진행됐으며 내일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연결식이 엄수됩니다. 고 김복동 할머니의 시민 분향소도 제주와 창원 등 전국 곳곳에 차려졌으며 전국에 산재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도 시민들의 헌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해산을 결의한 달라이라마 방한추진회가 지난 4년 반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다큐멘터리와 백서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달라이라마 방한추진회는 상임대표 금강스님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그동안 모은 후원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추진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보내온 이미지 있는 법문도 다음 달 17일까지만 서비스하기로 했습니다. 추진회 관계자는 그동안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을 성원해준 분들의 뜻이 담긴 서명지와 서원지는 당분간 모아둔 뒤 적당한 기회에 뜻깊은 회양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불교계의 항일운동을 조명하고 관련 사료를 집대성하는 사업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주도하는 불교계 항일운동의 조사와 연구 결과물에 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국난이 있을 때마다 나라 구하기에 가장 앞장섰던 한국 불교. 일제강점기에도 호국 불교의 정신은 면면이 계승됐지만 민족 대표 33인으로 참여했던 만해 한용운 스님과 백용성 스님 정도만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일제강점기 당시의 판결문 등을 분석한 자료집을 보면 동아사와 범어사, 봉선사, 신륵사, 표충사, 해인사 등 지방사찰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터만 남은 제주도 법정사의 경우 3.1운동이 일어나기 5개월 전에 무력을 갖춘 적극적인 항일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불교사연구소는 재작년 범어사, 지난해 진관사에 이어 올해는 법정사와 해인사, 내년엔 통도사에 항일운동 자료 등을 집대성할 예정입니다.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또 만약에 다 돌아가시게 된다면 또 자료가 없어져서 좀 부랴부랴 좀 급하게 그렇게 해서 그 자료, 법정사 자료를 지금 이제 정리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해인사에 또 뭐 자료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해인사 자료도 올해 2건 법정사 자료와 해인사 자료, 그다음 내년에는 그 통도사 자료하고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골 송환 사업 등에 대한 불교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민간교류 사업의 하나로 일본 불교계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송환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불교계로서는 조세희 해저탄광 희생자 위령제 등을 이미 현지에서 봉행해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과 일본 불교계를 잇는 가교 역할이 기대됩니다. 3.1운동 100주년이 의미 있는 금년의 그런 해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과거사를 바로잡고 또 동북아시아 전체 평화를 위한 그런 인도주의적인 그런 사업에 불교계가 나선다면 남북한 그리고 일본까지 같이 하는 그런 동북아 평화를 위한 의미 있는 일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죠. 불교사연구소는 다음 달 27일 3.1운동 불교학술 세미나를 열고 조계사와 봉은사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항일운동 사진전 등을 개최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 불교계는 잊혀진 역사를 복원하고 알리며 치유되지 않은 아픔을 보듬는 일에 중추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7대 종단 대표들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국회의장이 주최한 환영 만찬과 신춘 음악회에 참석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사랑제에서 열린 만찬에서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올해
통합과 단합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3.1운동 당시 공약 3장을 만든 분이 만해 한용운 선사라면서 공약 3장을 잘 실천하는 후손이 됐으면 좋겠고 후손들이 선조들의 뜻을 잘 이어서 부끄럽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만찬 직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신춘음악회는 경기민요 인간문화재 이춘희 선생과 국악신동 김태연 어린이 등 국악인들이 펼치는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음악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포함한 7대 종단 대표와 5부 요인,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사회각계 대표, 독립유공자, 다문화가정 등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명절 채비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설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차례상을 준비하는 주부들의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정부가 수급 안정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육법 공양에 기초한 간소한 불교식 차례상 차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은희 기자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집계한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재래시장 기준으로 25만 원대에 달합니다. 대형 유통업체는 이보다 10만 원 정도가 더 비싼 최대 35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해 설보다 각각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가 오른 겁니다. 이렇다 보니 설 차례상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서민들 사는 경제가 힘들죠. 부담 많이 되죠. 부담 많이 돼요. 뭐 간단하게 사도 돈이 좀 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장을 보면 확실히 어렵구나라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예, 힘들지요. 돈 많은 사람들은 뭐 걱정이 없지만은 이 서민 쪽에서는 많이 부담이 되지요. 오른 물가 탓에 소비가 살아나지 않자 명절 대목을 기대한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경기가 좀 안 좋고 하니까 사람들도 소비 패턴이 좀 위축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안 좋죠. 좀 많이 줄었죠. 예. 프로테이 따지면 한 30% 이상은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안 쓰세요, 돈들을. 예. 정부는 설 전날인 다음 달 4일까지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설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성수품을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알뜰 선물 세트도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워낙 폭염 같은 어떤 이상기후 때문에 작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수급 안정 대책반을 꾸려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성수품이 되겠는데 그 품목에 대해서는 평상시보다 1.4배 정도로 확대해서 공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한 체감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삼색나물과 삼색과일을 올리는 간소한 불교식 차례상 차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교식 차례의 정신은 간소하고 간결하게 상차림을 하면서 조상들의 은덕에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례의식이 없는 단순하고 검소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부처님께 차를 올려 예를 갖춘다는 불교의 달에서 시작된 차례. 격식과 허례의식을 떠나 형편에 맞게 정성껏 음식을 장만하고 조상들에게 예를 갖추는 불교식 상차림이 새롭게 조명돼야 할 때입니다. BBS 뉴스 권은희입니다. 설을 앞두고 강원도 양양에선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에게 대중공연을 펼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무산복지재단이 양양군 노인복지관에서 설맞이 나눔 큰 잔치를 열었는데요. 춘천 BBS 김충현 기자가 전합니다. 기해년 설을 일주일 앞둔 29일 낙산사 무산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양양군 노인복지관에 양양군 6개 읍면적 어르신 10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관음도량 낙산사가 자리한 양양을 대표하는 불교복지법인 무산복지재단 노인복지관이 개최한 설맞이 나눔 큰 잔치에 초대된 어르신들은 설을 앞두고 흥겨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재단 이사장 금곡스님은 양양 지역 어르신들이 바로 양양의 든든한 버팀목이시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불사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렇게 원력을 세웠습니다. 양양에 계신 어르신들이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양양에 있는 한, 낙산사 주지하는 한, 또 설사 어느 세월이 흘러서 주지를 아니하도 여러분들을 평생
함께 제가 모시고 갈 겁니다. 무산복지재단은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어버이날과 추석, 설 등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공양의 자리를 마련해 왔습니다. 낙산사와 무산복지재단은 올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설맞이 나눔 큰 잔치 외에도 용호리와 전진리 등 6개 불자마을 600세대와 노인회 등에 설맞이 선물을 전하는 등 복지불사를 펼쳤습니다. 이와 함께 양양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불우유 뽑기 성금 1,000만 원을 양양군에 기탁했습니다. 무산복지재단의 복지불사는 양양을 대표하는 실질적인 복지 사업이 됐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법이나 규정에 정해진 부분들을 할 수 있지만 무산복지재단은 그걸 벗어나서 우리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까지 섬세하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명절 때마다 빠짐없이 2000년부터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섬겨주시는 무산복지재단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무산복지재단이 마련한 설맞이 나눔 큰 잔치에는 낙산사와 재단 스님들, 직원들, 낙산사 신도회,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봉사에 나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양양에서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조선 백자의 전통을 이으며 한국 도자기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있는 백산 김정욱 명장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도자기 분야 최초의 대한민국 명장이자 국가무형문화재 105호인 백산 김정욱 명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김정욱 명장은 9대에 걸쳐 300년을 내려온 전통 도예 가문의 일원으로 현재 아들과 손자까지 3대가 함께 작품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세상이 덜 개명됐고 또 관심도가 또 서로 다르니까 이렇게 충분한 그런 예우를 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늘 미안합니다. 김정욱 명장은 여러 점의 도자기 작품을 조계종에 기증했으며 추후 종단은 불교 중앙박물관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이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공석인 2명의 중앙종회 의원을 추천하기 위한 재선거를 실시해 정현 스님과 운산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조계종 17대 중앙종회 비구니 직능대표 10자리가 다음 달 모두 채워지면 최근 부쩍 활발해진 비구니 승단의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현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10월 구성된 17대 조계종 중앙종회에 비워져 있는 2석의 비구니 직능대표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는 서울 법룡사 비구니회관에서 27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중앙종회의원 선언대표 후보로 정현 스님을, 강원 대표 후보로 운산 스님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정현 스님은 오랫동안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을 펼치면서 국민훈장 동백장, 조계종 포교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서울 법룡사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전번에 한번 재수를 하면서 이리저리 제가 발품을 조금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른들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저는 이제 좀 찾아가는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운산 스님은 지난 99년부터 비구니 교육도량 청도 운문사 승가대학에서 줄곧 교수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말부터는 운문사 주지 소임을 겸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의 발달과 디지털화된 시대적 환경에 의해서 전통 교육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선배들이 이룩하신 수행 전통을 더불어 살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예불하고 수행 독송하는 이런 수행 전통 환경을 다시 부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번 후보 선출은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자는 전국 비구니회 운영위의 추천을 받아 중앙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는 종법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비구니회 차원의 입후보 등록과 자격심사를 거쳐 정현 스님은 단독 후보로 무투표 당선됐고 운산 스님은 표결을 거쳐 참석 운영위원 82명 가운데 54표를 얻어 효탄 스님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정현 스님과 운산 스님은 다음 달 25일 열리는 직능대표 선출위원회에서 종회의원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후보 선출에 앞서 전국 비구니회 회장 용문 스님은 많은 스님들이 비구니회의 민주적인 종회의원 선출 방식에 동참해줘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종회의원 선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오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게
우리가 하나든 둘이든 이거는 민주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해야 되는 나는 일이라 생각하고. 올해로 출범 51년째인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교육과 수행, 포교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내면서 한국 불교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계종 17대 중앙종의 정원 81명 가운데 비구니 대표는 10명으로 다음 달 2명의 공석이 채워지면 최근 부쩍 활발해진 비구니 성단의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불교계 청소년 단체인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이 겨울방학을 맞아 인성함양 스키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강원도 홍천 대명 리조트에서 2박 3일간 열린 불교 스카우트 스키 캠프에는 11개 사찰 10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가해 스키와 보드 타기로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조금 풀어주고자 해서 그 화랑도 인성 캠프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스키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놀자라는 취지여서 그 우리 스키 캠프 여는 동안만큼이라도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좀 풀고 재밌게 놀다 가는 게 저희 그 스카우트에서 여는 스키 캠프의 취지입니다. 또 캠프 기간 아침 예불 등 불교의식에 참여하면서 미래 불교 인재로서의 정서함양 기회도 가졌습니다. 10명이 나서 경쟁을 벌였던 동국대 차기 총장 선거의 최종 후보자가 윤성희, 이은기, 조희연 교수로 압축됐습니다. 다음 달 8일 열릴 동국대 이사회에서는 이들 3명 가운데 1명이 19대 총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성희, 이은기, 조희연 3명으로 총장 후보자를 이상 3분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 추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희 교수, 이은기 교수, 조희연 교수. 동국대 총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선택한 최종 후보가 이렇게 3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동국대 본관에서 열린 4차 총추위 회의의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입니다. 학내 인사인 윤성희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와 조희연 영어영문학과 교수는 총추위원 26명의 투표에서 다수 득표를 얻어 낙점됐습니다. 또 외부 인사 1인을 최종 후보에 포함한다는 총추위 규정에 따라 이은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투표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포함됐습니다. 후보자 소견 발표와 공개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후보자 개인의 역량과 비전을 검증한 결과라고 총추위원들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동국대학교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또 모든 후보자들이 바라는 그런 동국대학교가 되지 않겠나. 최종 후보 가운데 윤성희 교수는 사람 중심의 경영을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종립대학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동국을 위해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 발전을 위해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실행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자이즈 동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은기 교수는 이공대를 집중 육성해 국가연구 지원금을 유치하고 사찰림을 활용한 장묘 사업과 바이오매스 사업 등을 추진해 대학 재정 확충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주도 먼데에 2분의 1 이상에 달하는 광대한 사찰림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불교 재산을 활용해서 1조 원의 종잣돈, 즉 시드머니를 만드는 종합 재원 조성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바이오매스 생산 등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수입을 올려보겠습니다. 조희연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연구 전진기지인 동국융합원을 설립하고 취임 즉시 구성원과 100일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를 포용과 통합으로 이끄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신뢰의 리더십을 갖춘 총장이 바로 우리 대학에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이 상생의 경영은 신뢰와 화합이 있는 조직에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조직 경영이며 우리 동국이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 후보는 모두 신신 깊은 불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국대가 한국 불교의 대표적 종립대학인 만큼 총장에 취임하면 불교계와의 협력과 상생에 큰 비중을 둘 것이란 기대감도 높습니다. 동국대는 지난 4년간 외부기관 평가지표에서 상당한 외적 성장을 이뤘지만 학내 구성원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는 데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정과 화합으로 학교 발전의 역량을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동국대 총장 선임에 불교계 안팎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국대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인도네시아 북부 팔루 지역에 강진과 함께 쓰나미가 몰려온 것은 지난해 9월 28일입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에 무려 2천여 명이 사망하고 1,000명이 실종됐죠. 다친 분들까지 합하면 사상자가 10,000명에 달합니다. 땅이 꺼지면서 마을이 통째로 가라앉았고요. 그로 인해 땅속 곳곳에 시신도 방치돼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취재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눈 뜨고 보기 어려운 목불인견의 현실인데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 우리 스님과 불자들이 찾았습니다. 조계종 공익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현지 주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팔루 주민들이 절망에서 벗어나 새 삶을 열어나가는데 힘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1월 31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